안녕하세요. 광안분석입니다. 오늘 NBA 9경기 준비해 왔고요. 저는 한 장 갑니다. 오늘 미리 찍어둔 게 있긴 있어요. 소액으로 진짜 소액으로 한 조금 찍어놓은 게 있는데, 치킨 한 마리 정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이미 틀렸다는 마인드고, 구배당으로 그냥 한 장 정도 찍을지 싶어요. 역시나 배트맨으로 찍지 싶은데, 한 말씀 드리고 가면은 불나방이 되지 말자. 오늘 경기들은 저는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분석하는 입장에서 최대한 분석을 좀 집중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분석에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자, 디트로이트 대 골든 스테이트, 이 경기 먼저 시작해 볼게요. 골든 스테이트가 아니죠. 골든 스테이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트로이트 대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이제 대결인데, 일단은 디트로이트 승을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팀은 원래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였을 시절에, 골스 농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NBA 농구 팀들이 하는 농구 중 가장 어려운 농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지 않으면 이 팀의 농구는 소화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머리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다 빠졌다. 오토포터, 이고달라, 디그린, 커리 다 빠져 있어요. 지난 경기 골스가 어떻게 사쿼트 역전했는 줄 아세요? 커리가 잘해서 그, 그 뒤에 가려진 것들이 있었어요. 디그린 있었고요, 오토포터 있었고요. 특히나 사쿼트의 오토포터가 진짜 많은 역할을 했다. 근데 얘 지난 경기 스탯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뭐 0득점이에요, 오토포터. 근데 20분 나왔어요. 감독이 왜 무득점을 지고 있는 경기에서 20분 쓸 리가 없겠죠. 심지어 뭐 어시스트가 많은 것도 아니고, 리바운드나 뭐 참여 많이 딴 것도 아니고. 이 선수들로 제가 볼 때는 어떤 경기를 할지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궁금해요. 그러니까 얘네끼리만 떴을 때는 골스가 어떨까, 딱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어쨌든 저는 골스 승볼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던 풀이 커리 대신에 나와가지고, 커리가 가져갈 포지션들을 좀 더 가져가면서 귀신같이 야투가 살아나고 갑자기 에이스 모드로 막 돌입할 수는 있겠으나, 저는 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굳이 따지면 잘할 가능성보다 못할 가능성이 더 높다. 얘네랑 위긴스가 에이스의 집중 견제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저는 조던 풀이 그 무게감을 이겨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그 정도 급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고, 올레닉이 빠졌긴 했지만 디트는 최근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의외로 또 괜찮은 부분을 이어가고 있고, 이 디트승인데 아무리 골스가 다 빠졌다 해도 디트승은 못 찍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근데 어쨌든 디트 쪽을 봅니다. 저는 넘어가서 두 번째 경기, 샬롯 대 인디애나. 일단은 이렇게 보는데, 일단 인디애나 쪽 주아르테가 GTD에 떠있고, 반반 사이즈예요. 출전 여부 반반 정도로 보고, 아니다, 한 6대4 나올 가능성이 제가 볼 때 좀 더 높은 것 같긴 해요. 슬슬 나올 때가 됐어요. 너무 오래 안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인디애나 경기, 이 경기는 왜 좀 제가 건들기 좀 그래도 주력감은 아니라고 보냐, 주력감은 아니라고 일단 말씀드리는데, 주력감 왜 아니라고 생각하냐면은, 인디애나가 터지면 샬럿 이길 수 있어요. 이게 답니다, 그냥. 그러니까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경기력이나 야투에 대한 기복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보통 웬간한 팀들이 다 기복이 있고, 그 기복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으로 가면은 좀 선수들이 지치게 되고 결국에 좀 가라앉게 된다라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고, 몇몇 선수들의 부진과 그 선수들의 부진과 같이 겹쳐져 가지고 연쇄적인 효과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팀이 다운될 수 있는 가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디애나는
전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팀은 분석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선수들은 괜찮거든, 웬만은. 근데 확실한 건 어쨌든 간에 최근에 사보니스가 부진하다는 점은 확실해요, 제가 볼 때. 폼이 안 좋아요. 좋았을 때보다 확실히 떨어져 있어요. 마일스 터너는 뭐 지난 경기 부진했지만 제가 볼 때 기복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고 귀신같이 오늘 잘할 수도 있는데, 사보니스가 일단 폼이 안 좋아 보이기 때문에 샬럿 쪽을 보는 겁니다. 샬럿도 최근에 뭐 그렇게 나쁜 모습은 아니고 연승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지금 4연승 중인가? 아무튼 간에 아무리 그래도 인디 쪽을 보기엔 좀 쉽진 않다. 근데 듀아르테가 나오면 제가 볼 때는 샬럿이 이겨봐야, 확률로 보면은 듀아르테 나오면은 제가 볼 때 55대 45 내지 6대 4예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주력감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보스턴 대 LA 레이커스인데 이것도 간단해요. 르브론이 지금 GTD에 떠 있고 출전하면 레이커스 승, 빠지면 패스. 물론 이거 일단은 뭐 결정자에 대한 말씀을 해드리면은 AD는 제가 볼 때 나와요. 르브론 반반, 슈레더 반반, 로버트 윌리엄스 3세 반반 정도로 보는데, 아니다, 르브론은 제가 볼 때 반반도 안 돼요.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습니다. 안 나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요. 아무래도 안 나올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이고, 뭐 슈레더나 윌리엄 3세는 반반 정도로 보는데, 슈레더 빠지면 르브론 빠져도 그래도 레이커스 승 봅니다. 그래도 레이커스 할만하다. 슈레더 빠진 보스턴 정도, 브라운도 없기 때문에 좀 할만한데 레이커스, 이런 느낌입니다. 슈레더 빠지면. 어이구 씨, 잠시만요.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두 팀 다 안 좋은 팀들끼리 만났어요. 레이커스 대 보스턴 대 레이커스는 안 좋은 팀끼리 만났고, 지금 당장에 어디가 더 좋아질 흐름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레이커스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스턴은 제가 볼 때 브라운 돌아오기 전까지는 뭔가 시원시원한 경기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레이커스는 어쨌든 홀든 터커가 돌아오고 나서 그나마 좀 활기를 띠는 모습을 보였고, 돌아오고 뛴 지 몇 경기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점점 좀 맞춰가면서 이 라인업이 애초에 그렇게 안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할 수 있는 뭐 최선 정도로 보기 때문에 조금씩 더 맞춰 간다면은 나아질 가능성이 더 있어 보이는 거는 저는 레이커스 쪽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 대 올랜도, 이거 듀란트 빠졌죠. 저는 올랜도 프렘 봅니다. 이 기준점이 몇으로 바뀔지 몰라요. 마이너스 9.5로 바뀔지 마이너스 10.5로 바뀔지. 아무래도 이제 KD가 빠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겁니다. 더 떨어질 거고, 지금 브루클린이 예상 라인업에 보면 일단 그리핀 알드리지 투빅 라인업으로 나온 걸로 보이는데, 물론 하든이 잘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빅맨 살리는 것도 기가 막히게 하는 선수고, 하든이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잘해줄 가능성이 있으나, 이거 패티 밀스에 3점 안 들어간 다음에 제가 볼 땐 브루클린이 좀 힘겹게 갈 가능성이 있고, 브루클린이 지금 최대 단점이 뭐냐? 이렇게 나오면 벤치가 없다. 벤치에 주 득점한 알드리지가 올라왔고 나머지 선수들 득점력 없습니다. 그나마 할 수 있는 거 수비,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랜도가 9.5 내지 10.5, 몇으로 바뀔지 모르겠지만 프렌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경기, 뉴올리언스 대 LA 클리퍼스. 뉴올리언스 승 봅니다. 닉 바툼이 빠진 클리퍼스 수비가 충분히 불안해지고, 멤피스한테 클리퍼스가 수비적으로 상당히 고전할 거라고 봤고, 역시나 맞아 들어갔어요. 클리퍼스가 수비가 안 되니까 확실히 공격에서의 안정성도 같이 떨어졌다. 그런 상황에서 발란슈나스나 잉그램, 알렉산더 워커, 이거 물론 디몬테 그램이 나오면이에요.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닉 바툼이 안 나오고요. 얘가 나왔을 때 경우에요. 디몬테 그램이. 저는 이거 뉴올리언스 역배를 치는 게 맞아 보인다 라고 봅니다. 클리퍼스는 바툼이랑 모리스가 둘 다 같이 빠져 있으면 제가 볼 때는 당분간, 특히나 원정 경기에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홈에서는 어떻게 이길 수도 있겠지만 원정에서는 힘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뉴올리언스가 어쨌든 간에
최근 경기에서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죠. 역전패라는 좀 말도 안 되는 경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클리퍼스 이 라인업으로 보면 역전이라는 게 사실 수비가 돼야 역전하는 거예요. 역전. 수비가 돼야 역전하는 겁니다. 골스가 공격 잘해서 역전했나요? 지난 경기? 아니에요. 8실점으로 역전한 겁니다. 8실점으로. 뉴올리언스 승, 역배승 봅니다. 미러키 대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인데 기준점이 12.5를 받았고, 요거는 제 개인적으로 패스합니다. 패스. 이걸 왜 넣었는지 모르겠네. 패스하고요. 이거는 그냥 이게 다예요. 미들턴이 살아나면 마인 하고요. 미들턴이 지난 경기만치 못한다? 그럼 프렌 합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예측할 방법이 없다 사실. 아무래도 근데 제가 볼 땐 팀원들이 좀 어쨌든 이 팀 내 2옵션이고 원투 펀치기 때문에 미들턴 쪽으로 많이 밀어줄 것 같아요. 밀어줄 것 같은데 거기서 미들턴이 살아나냐 안 살아나냐는 좀 예측하기 어렵다. 저는 그래도 보면은 홈이기 때문에 미들턴이 살아날 가능성이 높아서, 그래도 보면 굳이 보면 미러키 마인인데, 뭐 고배당이야 그냥 찍는 느낌으로다가 찍을 수 있겠지만, 뭐 주력이나 뭐 부주력감도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경기 덴버 대 시카고. 요키치가 GTD에 떠 있어요 이 경기는. 그리고 알렉스 카루소가 떠 있는데 제가 볼 땐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카루소 같은 경우 요키치는 한 반반 정도 사이즈로 보인다. 출전 여부가 반반 사이즈 정도로 보이고, 뭐 벤치 자원이 뭐 하일랜드, 그리고 은나지가 지금 아웃이고 얘는 진작에 아웃이고요.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시카고도 벤치에 자본테 그린이 최근 벤치 내려갔잖아요. 자본테 그린이 이제 GTD에 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거 시카고 승 보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요키치의 출전 여부가 불통한 상황인 거 맞는 거고, 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없고요. 그런 상황에서 요키치가 어쨌든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거기 때문에 시카고 쪽을 저는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 특히나 제가 볼 때는 잭라빈이랑 드로잔을 딱히 막을 만한 사이즈가 덴버 쪽에 보이지가 않는다. 특히 백투백이기도 하고요, 덴버가. 그런 상황에서 이 경기는 배팅한다면 저는 뭐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애초에 제가 뭐 고배당 그냥 한 장 튕군다는 배팅이니까 뭘 찍을지 모르겠어요. 대충 찍을 것 같은데, 이 경기를 딱 놓고 보잖아요. 만약에 주력을 제가 가야 된다, 이 경기에서 주력을 가야 된다, 둘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그럼 저는 시카고 승 찍습니다.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그러면은. 그리고 크게 나빠 보이지도 않습니다. 시카고 승이. 제가 볼 땐 덴버가 상당히 좀 힘들게 갈 가능성이 높다. 덴버 승 찍을 바에 저는 언더를 찍겠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보는 마인 중에 제일 좋아 보이는 마인입니다. 제가 아까 6대 4라고 말씀드렸나요? 6대 4 내지 65대 35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거예요. 피닉스 마인. 그 댈러스는 이 경기는 지난 경기와 똑같은 매치업이잖아요. 제가 지난 경기 피닉스 승 보면서 마인에 대해서 불안한 점을 상당히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경기에 어느 정도 녹아서 나왔어요.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댈러스,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댈러스는 어느 정도는 해줄 것 같고, 결국 피닉스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3점 안 들어가고 벤치가 살짝 부진하면은 경기 이상해진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피닉스가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뭐 당연히 뭐 선발 부진하고 벤치 부진하면 당연히 프렌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건데, 그대로 그게 녹아 나왔고, 그럼에도 피닉스가 핸디캡 기준 점오였어요. 점오 프렌, 점오 차이로. 아무래도 조금 더 지난 경기에 부진했던 점을 개선하거나 여러 가지 나왔을 때는 저는 피닉스 쪽이 훨씬 더 잘 개선하고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왜냐면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요. 선수들도 훨씬, 쓸 수 있는 선수들도 훨씬 많고요. 댈러스는 지금 벤치가 없잖아요. 제일런 브루슨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오늘 경기에는 피닉스가 지난 경기보다는 조금 더 좋은 출발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 경기처럼 뭐 1, 2, 3쿼터 전부 다 고전하는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안 보이고 충분히 피닉스가 마인 해준다고 봅니다. 이 경기는 일단은 디에런 팍스가 계속 부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지난 경기 야투율 자체는 조금 올라왔어요. 반등 포인트를 좀 잡았고 오늘 세크라멘토가 홈이고요. 더군다나 시아칸 같은 경우가 지난 경기 거의 맛이 갔잖아요. 확실히 토론토에는 오지 아누노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반블릿이나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도 유타가 그냥 쉽게 와인을 하고 경기가 끝났다. 저는 이게 그냥 지금 토론토의 현 주소를 말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크라멘토 승을 보는데 어쨌든 불안한 건 있어요. 얘네가 지난 경기 엄청 잘했잖아요. 오늘 경기 뭐 갑자기 뭐 엄청나게 부진을 할 사이즈도 아니고요. 세크라멘토의 어쨌든 백코트진의 수비력을 봤을 때 뭐 할리버튼이나 팍스나 그런 상황에서 이거 시약함이 좀만 살아나 주면은 충분히 비빌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양 팀의 1옵션의 무게감을 봤을 때 최근의 경우에 제가 볼 때는 박스가 훨씬 나아 보이고 직전 경기로 봤을 때는 할 때 시아칸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토론토에서 스몰 라인업 지금 버치가 있는 5번 포지션에서의 이제 출전 기회가 초반에 많았는데 이게 뭐 아누노비 빠지고 뭐 이렇게 되면서 뭐 4번으로도 뛰고 이렇게 되면서 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 애초에 스몰 라인에 5번으로서 적응을 하던가 좀 이렇게 길을 가야 되는데 여기서 떴다 여기서 떴다 여기서 떴다 여기서 떴다 그러면서 이제 최고의 모습은 아직까지 안 나왔잖아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시약함에게는 여러 자리에서 또 뛰어보고 팀 상황상 그렇게 됐지만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원래 어느 정도 소요되면 적응을 하거든요. 팀 그거에 아니면 아예 못할 수도 있지만 물론 저는 시약하면 한다고 보는데 근데 당장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인다고 봅니다. 토론토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세크라멘토 승을 보고 핸디캡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제가 뭐 분석 영상을 안 올릴까도 했어요. 베팅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뭐 피닉스 마인 같은 경우도 뭐 말씀드리긴 했지 오늘 경기 중에 그나마 마인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같이 갈 짝이 없습니다. 같이 갈 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괜히 이거 맞추더라도 다른 거 가서 틀릴 가능성이 제가 볼 땐 좀 높아 보여서 주력 배팅은 저는 아예 안 하고요. 고배당만 하나 찍고 넘어갈 생각이니까 형님들도 제 분석이나 아니면 오늘 같은 경우 제 분석이 상당히 부실하잖아요. 내용이 딱히 별로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이나 여러 가지 찾아보셔가지고 잘 참고하셔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원래 제 성격이 그래요. 불나방 되지 말자. 경기는 내일도 있다. 어제 같은 날 이미 많이 먹었다. 어제 같은 날 확실히 그리고 좋게 알아보잖아요. 다 갈만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갈만하다. 덴버 쪽 말고는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날이 또 금방 옵니다. 오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런 날에 힘을 뭐 쓸 필요는 저는 전혀 굳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분석이 제가 뭐 귀신같이 올킬을 하거나 아니 뭐 또 역올킬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저는 올킬 하더라도 오늘 경기 고배당 찍은 거에 아까워하지 않을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